시작해볼까요? 자, 국악하면 또 뭐가 빠질 수가 없죠? 분위기 전환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질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추임새라고 아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좀 추임새로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에 빠질 수 없는 추임새. 제가 하는 걸 편하게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전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화이시고! 아, 이거는 뭐 5명밖에 목소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화이시고! 화이시고! 좋다! 잘한다! 이쁘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공연을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제의 문을 여는 무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줄 명품 극단의 작품입니다. 1인 연주자와 7인의 배우, 그리고 특이하게 낭독극 형식으로 펼쳐지는 김원석 연출의 명품 극단 뮤지컬 신덕왕후의 꿈.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현종시대의 성리학자 송시열이 이야기의 해설자로 등장하여 조선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사랑, 그리고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묘소마저 폐위당했던 그 역사 속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래 기다린 만큼 뜨거운 박수로 명품 극단 신덕왕후의 꿈을 맞이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태조 이성계의 아픔 소리, 신덕왕후의 슬픈 사랑이 병풍석에 새겨져 흐르네. 광통교여 비로소 역사여, 조선의 아침 피어나는 꽃처럼 이방원의 야망이 무덤을 훔쳤네. 거꾸로 선 부처님이 증언하네. 정릉이 병풍석 조각조각, 백석의 발길에 짓밟혔네. 세월은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광통교의 영혼은 잠들지 않네. 파괴된 병풍석, 부서진 묘비석, 권력의 칼날이 형제를 베었네. 광통교 조각상 600년 보관에 비친 너를 깨우리. 광통교여 재현하라. 신덕왕후의 영혼 하늘에 가, 조선의 첫사랑 영원히 빛나리. 돌 위에 피, 돌 아래 눈물, 사랑은 죽었어도 짓밟히지만 시간이 증언하리라. 광통교여
때는 1669년 현종 10년 광통교의 석상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은 우암 송시열이 한탄한다. 병풍석들도 슬퍼하며 그중 눈에 띄는 건 거꾸로 앉아있는 부처님. 송시열은 오늘도 현종을 찾아가 한 가지 정을 하는데, 조선 건국에 있어 일조한 공신이 여럿입니다. 그중 지대한 공을 세우신 선대 현비가 마땅한 예우도 받지 아니하고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읍소드립니다. 본가는 곡산 상산부원군 강윤성의 딸로 태어나 태조 고황제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덕 조항후의 보기를 간청드리옵니다. 병의 뜻은 잘 알겠으나 근 300년이 다 된 일이다. 이 나라 조선 건국에서 공적도 쌓였지만 그만큼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었다. 신덕 왕후의 공을 곡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허나 종묘에 그분의 위패를 모시는 것 또한 선대 왕조의 뜻과 명을 이어간 것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태종 대왕께서는 위대한 업적과 지극한 효성으로 천고를 이룩하셨습니다. 질서가 정연하고 순리가 올바른 세상을 만드셨지요. 다만 유독 신덕 왕후의 묘는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묘 제례에서조차 제외되어 사후에도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의 참뜻을 따르지 못해 벌어진 참사이옵니다. 신덕 왕후의 묘를 도성 밖으로 이거했을 적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터. 수백 년이 지난 일을 뒤집고 복원한다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선대 왕조의 뜻과 명을 이어간 것을 부정한 것과 무엇이 다를 소냐? 이제라도 바로 잡자는 말씀이옵니다. 신덕 왕후가 정비였고 죽어서 존호를 받았으며 태묘에 배양되지 못한다면 어찌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뢰옵기를 본가는 곡산 상산부원군 강윤성의 딸로 태어나 태조 고황제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덕 조항후의 보기를 간청드리옵니다. 과거로 돌아가 신덕왕후 강씨를 직접 만나게 된다. 이때 흥천사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신덕왕후 강씨가 등장한다. 혹시 이 글귀를 읽을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스스로 깨우쳤고 일러주지 않아도 통달했느니라. 사리가 밝아 많은 이들이 너를 따랐구나. 그런 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은 슬픔에 잠기었다. 태조 계비 신덕 왕후 추상 존호 옥책으로 읽히옵니다. 맞습니까? 이 옥책함이 혹여나 두렵지는 않느냐? 생에 무수한 시련이 있을 터인데 한낱 글자가 두렵겠습니까? 헌데 어떤 연유로 물으시는지요? 설령 옥책의 주인을 알게 된다면 거리낄 것이 있나이까? 혹여나 이 옥책이 제 것입니까? 큰빛 나무같이 수놓은 붉은 빛의 옥책감으로 조선 건국의 뜻을 같이 했던 너의 공덕을 이제야 기린다. 서모의 예로 잿밥을 올리고 종묘 제례에 제외되었던 지옥을 고왕후라는 존호로 덮을 수 있겠냐마는 광통교에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진 무덤에 병풍석이 아무리 아름답다
이 옥책함을 받을 것이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써지고 박혀진 역사는 온전히 너의 것이 된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역사를 비켜가 아마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인으로 태어나 본분을 다해 남편을 보필하고 나라 국적에 일조할 수 있다면 이만큼 값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일지언정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니 내게 떨어진 숙명을 맞닥뜨리고 감내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계비의 추상 존호가 아로새겨진 이 옥책을 받겠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는 신덕왕후 강씨. 이성계가 지친 행색으로 등장하여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덕왕후 강씨. 봄내음이 가득한 따뜻한 어느 날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여인의 마음을 스치니 마음도 만개하는구나. 4월이렸다. 북쪽까지 얼었던 산천이 녹고 꽃이 피던 봄이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물을 길어 올리다. 깨끗한 소매 위에 땅 닦고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물을 길어 올리다. 산천 흐드러진 꽃이 눈부셔 눈을 질끈 감았구나.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항아리 받쳐 들지. 꿈에도 몰랐던 그 사람을 만나. 봄이었다. 봄이었다. 꽃이 피던 봄. 모래바람 부는 전쟁에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키도 크고 넉넉하게 잘생긴 사람. 전하를 호령하는 장군일세. 사냥을 나왔을까? 과거를 보러 간 길일까? 뭐가 저리 급해 숨을 몰아쉬나. 봄이었다. 봄이었다. 꽃이 피던 봄. 꿈에도 몰랐던 그 사람을 만나. 갈증이 나서 그러니 물 한 잔만 얻읍시다. 물을 한 잔 얻자니 이건 내 물이 아닌데. 이보시. 오, 우물에 무슨 네 것 내 것이 있겠소. 요긴한 사람이 요긴하게 쓰라고 만든 것이오. 나도 이물기로 밥 짓고 빨래하고
뒷집 앞집 모두 이물기로 밥하잔소. 어찌하여 내게 물을 청하시오? 그리고 왜 다른 이도 아닌 하필 내게 부탁하시오? 이리 답을 해볼까? 아니야. 혹여 또 말 많은 여인이라 기피하시려나? 두려운 마음은 왜 들었는지 그냥 항아리에 물 담듯 한 바가지 퍼서 쑥 내밀다 생각하니 이 사람 숨을 헐떡이지 않겠나?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 생면부시의 사람에게 쓴 처녀의 인심은 잘 알겠소만 이 무슨 의미요? 그 오해하는 것은 아니라 이 바가지에 든 잎사귀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근데 다른 것은 알아도 이것을 모르겠으니 이리 묻는다오. 숨이 고르지 않을지 먹는 물은 허파로 들어가 체하기 일쑤입니다. 이 작은 이파리를 불어 몰아신 숨을 조금씩 밖으로 보내면서 천천히 물을 마시오. 어찌 이런 지혜를 지녔을꼬.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로다. 내 그대가 알려준 대로 잘 마시겠소. 물이 아주 달구나. 이 맹수 한 사발에도 이 잎사귀 한 잔 기운 가닥으로 이리 달게 마시게 되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오. 이렇게 말이오. 참,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오. 몰라요. 저 날아갑니다. 잘도 날아가는구나. 자, 그만하시오. 알겠어. 그만하겠어. 아이 참. 2년이 지나서부터 왜구들의 도적질이 극에 달했으니 급기야 내륙 지역까지 올라가 수도인 개경 근처까지 올라갔구나.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 온 나라가 끔찍한 아수라장이니 우왕 때는 한 달에 2~3차례씩 쳐들어와 한 해 지은 미곡을 전부 빼앗고 닥치는 대로 포로로 잡아 노예살이를 시키거늘 고려 백성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으며 그로 인해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겠다. 이때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운봉에 다다른 것이다. 왜구는 금방을 불사른 뒤 장차 금성 지금의 전남 담양에서 말을 먹여 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호언하고 있었으니 모두 들어라! 외병들의 침략과 횡포로 우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단 한 명의 외병도 살려보내지 말 것이다. 일진일퇴의 전장 겁이 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 나는 적과 싸우다가 죽겠다. 우리는 고려의 장수들이다. 일진일퇴의 전장 비겁한 자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겁이 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 우리는 태조왕건의 후손들이다. 일진일퇴의 전장 여기 고려의 운명이 있다. 일진일퇴의 전장 여기 백성의 목숨이 있다. 우리는 고려의 장수들이다. 우리는 왕건의 후손들이다. 적의 반격이 거세다. 내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함도로 나아가 마을의 산등성의 외부에 매복조를 일할 터이니 배우들과 위협들사 매복조를 쓰러뜨리랴. 일진일퇴의 전장
전투의 적장 황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태조 이성계인이 태조실록에 이르면 적군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만 마리의 소 울음소리, 수천 마리의 돼지 멱다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전산 왜구의 피로 지리산 아래 냇물이 붉게 물들어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한다. 멀리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신덕왕후는 이성계를 기다리는데 몸이 성치 않다고 개경으로 부른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나약한 아녀자의 투정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린 일인가 하였소. 백성들의 참혹한 삶, 동요한 민심 앞에 눈 감은 것은 아니었소. 부끄럽고 부끄럽소. 집안에 있는 당신의 눈은 어찌 그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오. 이 모든 게 당신 해안 덕분이오. 고려에 들어온 왜구들의 진입로를 파악하게 되었소. 당신의 목소리 덕분이오. 벗과 술 한 잔에 주저앉은 사내에게 다시 장군의 기계를 불러 넣었소. 한낱 아녀자가 어찌 장군의 크신 뜻을 이해할까요? 천장을 누비시며 나라를 굳건히 지키시는 크고 크신 장군의 뜻, 저는 그저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운 당신 언제 볼 수 있을까? 가을이 지나야 할까요? 그립고 그리운 당신 언제 볼 수 있을까? 겨울이 되어야 할까요? 당신을 찾아온 이곳엔 백성들의 참혹한 삶이 내 마음을 짓누르네. 부끄럽고 부끄럽소. 당신이 나를 일깨워 주었소. 그리운 당신 나의 밝은 눈이 되어주오. 그립고 그리운 당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주오. 그리운 당신 언제 볼 수 있을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요. 그립고 그리운 당신 언제 볼 수 있을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요. 1383년 개국 공신이자 경복궁의 설계자 삼봉정도전 함흥 동북면에 이성계를 찾아가 시를 한 수 지어 바치는데 그 구절이 처연하다. 아득한 세월에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다가 다른 해 만나볼 수 있을까? 인간을 굽어보며 묵은 자취를 남겼구나. 내 하나 물어보겠어. 한고조 유방이 장량을 등용하여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하? 아니면 장량이 요방을 이용하여 진나라를 보복했다고 생각하?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장량이 되고 싶소. 임금이 신하를 발탁하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 장량처럼 임금을 잘 살필 눈이 삼봉에게도 있소. 함흥 동북면에 이 첩첩산중까지 내 발로 스스로 들어왔소이다. 길을 틔워야지. 삼봉! 서당이 죽고 9년이나 떠돌던 당신에게서 남다른 기계가 느껴지는구만. 다시 호방의 기운이 들어찬 모양이구려. 세상을 살펴보시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시오. 까맣게 타들어간 아이들의 입술을 보시오. 뿔뿔이 찾아 헤매는 어미들의 한숨 소리 들으시오. 멀쩡한 사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고 굶주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뿐. 이 세상은 이리 처참하오. 이 세상은 이리 비참하오. 난 권력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려 하오.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 난 권력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려 하오. 임금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라. 이 울음이 멈출 날이 올 것이오.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오. 이 세상은 이리 비참하오. 이 세상은 이리 처참하오. 난 임금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려 하오.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 나는 임금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려 하오. 임금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라. 임금을 버리고 백성을 택하라. 왕주에서 사냥이 해가 되었습니다. 질퍽한 길은 둘러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째 말의 책임이겠소. 병난도에 누워 계신다기에 온 나라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뵈니 참 다행이요.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인 거지요.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누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조준과 정도전과 남흥과 윤소종, 남제 조박이 왜 귀양을 갔는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몽주의 야심은 귀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여서까지 공양왕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몽주는 아버지께 이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병난도에 누워 계신다기에 온 나라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인 거지요.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문안을 여쭙고자 찾아오는 발이 한 근심이었습니다. 몽주는 우리 가문과 이 나라에 이롭지 못하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문안을 여쭙고자 찾아오는 발이 근심이었습니다. 몽주가 우리 가문과 이 나라를 무보항할 것입니다. 몽주의 야심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안을 여쭙고자 찾아오는 발이 근심이었습니다.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인 거지요. 근심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몽주가 길을 나섰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마음을 돌리면 된다. 움직여라. 당금지게의 벗과 철전지수의 원수는 한 끗 차이요. 한 끝에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어. 도저히 이 나라가 포기 안 되십니까? 내가 나고 자란 나라요. 나와 내 가족과 동지들이 길러낸 이 땅을 이 나라와 조정을 등진다면 어찌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저에게 백성을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다시 백성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말입니다. 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어찌되든 연연치 않더이다. 그 가엾은 백성들이 새 나라를 원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나라니 왕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형국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지경입니까? 호은 선생과 삼봉 스승님 두 분이 서로 얽혀 손을 맞잡고 백성들에게 생생한 삶을 지켜주시오. 그리 되면 선생께서 그리 중시하는 역사를 누가 감히 하찮은 붓끝으로 욕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과 희망을 자네 궤변으로 둔갑시키지 말게. 그들이 원하는 건 생존이지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 아닐세. 그럴싸한 명분으로 고려의 왕조를 뒤바꾸고 나라에 혼란을 주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노름이 아닌가. 어떤 백성들이 자기 피를 흘려가며 왕권을 뒤흔들고자 나선단 말인가. 결국 자네가 원하는 건 피를 볼 수 있는 야욕에 지나지 않아. 안 그런가? 백성들에겐 이런들 어떠하며 또 저런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보은 선생 말대로 왕권이 뒤바뀌든 권력자들이 피칠갑 잔치를 하든 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그저 살아남아 저들의 자손들도 이 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고자. 자네 내 말을 새겨듣게. 이 몸이 죽고 죽어 길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반심이야 가실 수 있으랴. 태조 6년 신덕 왕후를 기리기 위해 흥천사가 건립되었겠다. 이성계는 흥천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대나무 잎에 바람 스며들듯 나는 비파의 소리, 사라진 거문고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내 아내인 강씨에게 신덕왕후라는 시호를 내리고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한성부 서부 취연방에 신덕왕후 강씨의 묘를 만들고 정릉이라는 능호를 내려라. 태어나고 죽는 것이 눈 한 번 깜빡일 찰나. 하지만 어찌 이리 황망하게 떠나십니까? 당신과 함께 세운 조선의 앞날이 궁금치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끄는 조선이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는 나의 아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친구요. 그대는 나의 아내요,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지요. 그대는 나의 아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친구요. 그대는 나의 아내요,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지요. 슬퍼마오 세상 온갖 복이 누리다 가는 발걸음 이만하면 괜찮소. 슬퍼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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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아들도 얻고 세워진 나라도 보았잖소. 이만하면 괜찮소. 슬퍼마오 다음 4월 산천의 버들잎 흐드러지거든 내 눈자리 찾아와 내 이름 불러주시오. 그거면 됐소. 괜찮소. 이만하면 괜찮소. 신덕왕후, 자기 욕심에 꿰어 그대로 하직을 할 줄이야. 신덕왕후라는 호칭도 아깝다. 계비로서 조선의 첫 왕비가 되어 본처인 신의왕후를 욕보인 죄,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을 만든 바로 나 이방원이를 욕보인 죄, 그 죄가 씻길 것 같으냐? 칼을 들어라. 의안대군을 포함한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모두 제거할 것이다. 신덕왕후의 사위 이제도 이 칼로 베었으니 딸인 경순공주는 여승으로 출가하면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네가 감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세운 나라니라. 네 놈이 어찌 왕이 될 꿈을 꿀 수 있었느냐? 반백년 왜구들과 싸워 세운 내 나라니라. 네 놈이 어찌 왕이 될 꿈을 꿀 수 있었느냐? 내 힘으로 내 백성과 함께 세운 내 나라니라. 아버지, 똑똑히 보십시오. 내가 세운 조선입니다.
형제의 피 얼굴에 묻히며 내가 세운 조선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조선, 내 힘으로 날 믿는 백성과 함께 세운 형제의 피 얼굴에 묻히며든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조선, 내 힘으로 날 믿는 백성과 함께 세운 형제의 피 얼굴에 묻히며든 나의 나라, 나의 조선, 나의 나라, 나의 조선, 나의 조선. 신덕왕후가 복이 된 것은 계비가 승하하시고도 270년이 지난 현종 때 일이었으니 종묘에 그분의 위패가 모셔지던 날 거센 비가 몰아치더라. 비가 올 것입니다. 태조고왕제 이전에도 없었고 태조고왕제 이후에도 없을 많은 비가 흘러 온 도성을 적실 것이니 종묘는 태조고왕후를 종묘해 배양해 차자를 올릴 것이며 관하는 저작거리에 수로를 만들어 황후의 눈물이 지나갈 길을 트시고 백성들은 황후의 고귀한 눈물을 사이로 받지 마셔야 하오. 조선 건국 후 묘소조차 잊혀졌던 조선의 첫 번째 왕비 신덕왕후는 근 300년 만에 복이 돼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정릉을 개수하고 제사 지내는 날 11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내려 정릉 골짜기를 흠뻑 적셔주니 사람들은 이 비를 신덕왕후 강씨의 원한을 씻어주는 세원우라고 하였더라. 나 여기 누워 조선의 땅이 되려 하오. 밟히고 밟히며 미련도 후회도 무덤 속으로 품고 가려 하오. 나 여기 누워 조선의 땅이 되려 하오. 밟히고 밟히며 미움도 증오도 무덤 속으로 품고 가려 하오. 빛나시고 왕후여 빛나시고 왕후여 조선의 뿌리여
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정말 목소리가 주는 큰 울림과 이야기의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연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와, 노래 너무 잘한다부터 해서 야, 성량이 너무 좋다 하면서 이 감탄사를 끊임없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추임새와 감탄과 우리 여기 극단팀들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